아니 갑자기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될 거라고 뉴스가 떴다가 이걸 정부에서 구라였다고 해명 자료를 내는 해프닝이 일어나지를 않나 참. 아니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오보인가요? 아니 보나마나 뻔하지 뭐. 윤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유엔 총회랑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장에서 바이든 2번 만났잖아. 여기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했냐고,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는 없었냐고 이제 질문하니까 윤 대통령이 평소 맨날 하는 그 화법 그대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는 그건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금요일에 귀국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한다는 소리야 안 한다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냥 기자 중에 한 명이 애매하게 주말쯤에는 결론이 나는 건가 이러다가 이게 이제 말이 전해져가지고 오보가 난 거지 뭐. 뻔하잖아. 여기다가 또 지난 주말에만 해도 우크라이나하고 종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푸틴이 갑자기 군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진짜 분위기를 쎄하게 만들지를 않나. 그래서 얘기했잖아. 속지 말자고.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푸틴이 지금 왜 종전을 하고 싶겠냐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하여튼 이번 FOMC에 대한 시장 반응은 그야말로 시기의 제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미국채 10년물 금리만 보면 된다고 내일 뉴스에서 미리 다 얘기했던 거고,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오판을 하든가 아니면 월가에서 빨래질 찬스로 이용을 하든가 하여튼 이거를 불확실성 해소라고 안도렐리성 V자 반등 나오면은 바로 다음날 현타 오면서 다시 A자형 반락이 나올 수 있고, 연준의 매파적 의지가 재확인됐다고 시장이 좌절하고 투매를 쏟아내면 역시 다음날 바로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러면서 다시 V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최근에 이제 3.5%까지 상승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3% 밑으로 추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 근데 이렇게 미 국채 금리가 3% 밑으로 추락을 하려면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진짜 러우 전쟁이 종전을 하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그냥 승리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끝나든가 아니면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린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거 포기했다고 대신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다시 양적 완화 모드로 전환한다고 얘기하면서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바이든 정부의 손발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정도의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죠. 미국의 전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는 연준이 당장 기준금리를 지금의 2배인 5%로 올려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고 또 입을 털었습니다. 이분 도대체 요즘 왜 이러는 거예요? 어디 그 포럼이나 컨퍼런스 같은데 그 행사 좀 많이 불러달라고 좀 홍보하는 건가? 하여튼 그러면서 연준 금리 인상 상한선이 지금 4.5%, 이것도 지금 최근에 사실 올라온 건데 하여튼 4.5%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고. 지금 연준이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능한 최대치로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8%에 있는 걸 보면은 연준이 아직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는 4.5%를 넘어가지고 5%를 넘어도 놀랍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그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연준으로 하여금 더 과감해지라고 훈수를 두네요.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는 한때 썸머랠리의 동력으로 쓰였던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연준 임원들이 바라보는 올해 말 기준금리 목표가 한 4.25% 정도 될 거라고. 그렇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년 2023년에 이제 4.5%까지 금리 고점을 찍을 것이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일단 이렇게는 가긴 가는데 대신에 내후년 2024년에는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내후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2025년에는 2번 인하가 나올 것이라고. 근데 그래 봤자 금리를 한 방에 얼마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연준 기준금리는 앞으로 한 2년 내로는 다시 3%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죠. 근데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리려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나야 되는 정말 이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미국이 경기 침체 돌입하면은 또 우리 한국 경제하고 한국 증시는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달러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이거 받아먹을 생각을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미 한번 코로나발 유동성 잔치가 이제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서 끝난 마당이니까 당분간은 고금리, 고환율을 어떻게든지 견뎌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월가에서도 이 유동성 중독자들이 어떻게든지 연준 금리 인상 저지하려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꺼낼 때마다 이걸 매번 박살을 내버리는 게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
미국의 실업률이 완전 고용의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4% 밑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간 유지됐던 사례가 역사상 많지 않았던 일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여전히 불법 이민자들 막고 있는 데다가 중국 이민자나 또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비자도 지금 거의 웬만하면 안 내주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고용시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늘어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는 남아 돌고 구직자는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도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침체를 꾸준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자 샴 컨설팅의 대표 클라우디아 샴은 요즘 미국에 이미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이런 대화가 심심치 않게 오고 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기록될 때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는 한다. 미국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업률이 지금 50년 만에 최저치로 고용시장이 매우 견조하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래 못 간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이제 앞으로 더욱 많은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감원을 단행하기 시작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베스트바이, 포드 자동차, 월마트, HBO 맥스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최근에 다 감원을 발표했고요. 여기다가 코로나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뭐 펠로톤, 쇼피파이, 웨이페어 같은 그런 업체들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고 살벌하게 거의 절반 가까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막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무디스의 마크 잔디가 들먹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회계법인 PwC 서베이에 따르면은 미국 기업 중에 한 50% 절반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감원을 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zip 리크루터, 미국에서 우편번호 zip 코드 할 때 그 zip, 여기 수석 이코노미스트 줄리아 폴락은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미국 내 채용 공고 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인 700만 건으로 다시 가파르게 감소할지 그 여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현재 연준은 수요 파괴를 통한 인플레 감축을 시도 중이고 사실상 고용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연준의 의도가 통할 경우 앞으로 더욱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지표를 보면은 미국 경제는 현재 호시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9월분. 보통 경제지표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제 늦게 나오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9월 결과라는 점에서 보면은 수치가 59.5로 연준 자이언트 스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미국 소비자들의 현재 상황 평가지수는 58.9로 역시 전달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미래 기대지수도 59.9로 전달보다 이건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다음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로 전달 대비 이거는 0.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2021년 9월 이후 그러니까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을 지났고 꺾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시간대는 소비자들의 1년 경제 전망이 올 여름 최저 수준으로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 하락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은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북반구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에너지 가격은 언제 또 다시 튀어오를지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만 봐서는 미국 경기가 그래도 호시절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화답할 그럴 여유가 전혀 금융시장에서는 없습니다. 연준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9월부터 QT 양적 긴축 규모가 2배로 커지면서 미국채 장기물이 자극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단기물도요. 역시 연준이 내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전망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당연히 미국채 금리는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고 사실 이 채권 시장의 수요는 연준 긴축으로 주식 시장하고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이 동반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걸 확신이 들 때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어중간한 상황이에요. 지금 잠시 꺾인 미국 소비자 물가도 역시 에너지 비용의 하락에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당장 유가만 튀어 올라도 언제 또 이 소비자 물가가 발작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바이든 정부도 어떻게든지 지금 노이즈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악용하려는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이제 이란 핵 협상이 언제 엎어질지 모르고 또 러시아가 유로존의 가스 공급을 또 무슨 핑계로 차단시킬지 아니면 오늘 또 푸틴이 러시아 군 동원령 내렸는데 앞으로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뭐 전술 핵을 쓸지 근데 오늘 워딩을 보니까 진짜 딱 과거 구소련 시절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서방에 말한다.
우리는 서방에 대응할 무기가 많다. 그리고 우리는 농담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튼 이것 때문에 지금 원유 선물 급등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연준이 이거에 또 자극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중국이 대만에 어떤 또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할지 모르는 데다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어떻게든지 엿먹이려고 중국이 또 언제 제로 코로나 핑계대면서 공급망을 교란하고 셧다운 들어갈지, 하여튼 수많은 잠재적 리스크가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FOMC든 CPI 발표든 PC 인플레이션 발표든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결국 떨줍 올 8만이 살 길이다. 자, 미국이랑은 상관없는 우리 K 증시 자체적인 호재가 남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인데, 이것도 정말 연말까지 물 건너간 걸로 봐야 되나. 미국에서 진짜 해주려고 했으면 진작에 해주지 않았을까. 이제는 좀 회의적으로 저도 바뀌고 있는데, 오늘 한국개발연구원 KDI 포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던 버클리대 교수 모리스 옵스펠드, 이분 오바마 정부 때 백악관 경제 고문 출신이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했었던 분인데, 자기가 볼 때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낮다고 그냥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여전히 좋은 투자처고 자본 유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또 이렇게 위로의 말도 보탰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 전략인데, 그냥 아예 대놓고 롱숏 전략으로 삼성중공업 롱, 현대중공업 숏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슈퍼사이클이고 뭐고 그냥 여기도 떨줍 올팔만 하면 된다. K조선업 그렇게 접근해라. 삼성중공업은 목표가 9,000원에다가 투자 의견 매수, 현대중공업은 목표가 10만원에다가 투자 의견 매도. 이렇게. 자, 이번 주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하향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한때 10만전자 추진위원회 10추위 의장이었던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85,0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고, 투자 의견도 역시 매수다 이렇게 의리를 지켰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역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13만 5천원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골드만삭스가 밝혔습니다. 또 오늘은 삼성전기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도 눈에 띄었는데요. JP모간은 목표가를 기존 1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깎았고, 크레딧 스위스 역시 목표가를 기존의 18만 5천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하향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과연 이번 FOMC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서 K증시가 순항이 가능할까? 지금 한국 무역 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낼 거라고 지금 보는데,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거기다가 무역 수지 6개월 연속 적자가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장기 투자하다가는 장기가 상합니다. 가치 투자하다가 가치 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산 간 심지어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내일은 9월 22일 목요일. 먼저 정부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은 캐나다에 방문을 합니다. 23일까지 금요일까지 가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어려우면은 캐나다하고 통화 스와프라도 좀 맺으면 어떨까요? 여기는 이제 미국하고 사실상 무제한 달러 수합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내일 정부에서는 산업기술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 인공지능, AI, 로봇 기술 등이 관련이 있고요. 또 내일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입니다. 또 얘기하니까 LG 디스플레이 생각나는데, 진짜 끝이 없는 건가요? 바닥 뚫고 지하 150m 안반수까지 맛봤는데 이제는 마그마까지 만나러 가는 건가요? 자, 내일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도 역시 개최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들이 내일 많이 중첩이 되는데, 자, 내일 또 여기다가 국제 연안 정화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요거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요쪽 테마가 증시에 연결되고요. 그리고 내일 정부 보도자료는 공공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누구나 신약 개발 2.0 시대 누린다. 요건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백신 허브 해가지고 그 관련 테마주들이 있었는데 요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022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결과를 발표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상 밥상 물가하고도 연관이 깊은데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단 하나, 밀키트다.
자, 내일 또 민관이 함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 방향 논의 있습니다. 요것도 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주들이고, 다음 내일 목요일 유아 청소년 흡연 예방 우수 사례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이 있습니다. 저는 금연에도 디지털 치료제 테마가 수혜주라고 봐요. 자, 내일 한불, 그러니까 한국과 프랑스 간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아마도 에너지 쪽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내일 녹색 기후기금 GCF 활용을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로 한다는 설명회가 개최가 됩니다. 또 내일 한일 축제 한마당 동경 및 서울 행사를 개최하는데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한일 공동축제, 이게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엔터 쪽이 이제 한류 혜택을 보겠고,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는 풍력발전소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제 태양광이 요즘 좀 빡세게 조사받고 있다 보니까 풍력 쪽으로 좋은 풍선 효과 기대해 보고 있고, 내일 과기부는 양자기후 분야 전문인력 양성 착수 보고회, 양자기술 다트에다가 검색하면 또 그 관련 기업들이 쭉 나와요. 내일 고용부 장관은 MZ세대 노조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참 희한한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 현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세대 간의 그 싸움을 붙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결국 그렇게 되면 또 스마트 공장, 인공지능 로봇 이런 테마가 호재가 되겠죠. 내일 공정위원장께서 배달앱 3사 현안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 이 배달 요금도 기여를 했다고 봐요. 사실 중국 요리는요, 아직도 그냥 무료로 배달해 주시는 곳도 많거든요. 근데 요즘 배달비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음식 가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대요. 내일 농식품부는 2022년도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 역량 강화 연수 ODA를 개최합니다. 비료 씨앗 종자 식량 주권, 이런 테마가 증시에 해당되죠. 내일 경제 일정은 9월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 그리고 상반기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또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올 때가 됐고, 그러면 이제 ATM 관련주들이 또 수혜가 됩니다. 내일 일본, 대만, 필리핀, 영국 이 4개 국가의 기준금리 결정일입니다. 일본이 과연 이번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대만, 필리핀, 영국은 무조건 빅스텝 이상 밟는 걸로 보고, 내일 유로존의 9월 FCCI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미국은 8월 경기선행지수, 9월 캔사스시티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그리고 외국 중앙은행의 미 국채 보유량이 또 내일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차 없는 날. 이거는 이제 뭐 공해 매연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건강을 위해서도 뭐 하루 정도 차 없이 다녀보자 이건데, 그러면 이제 저는 미래 모빌리티에서 UAM, 도심 항공교통 이쪽이 또 한번 테마가 주목을 받는다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내일 이벤트는 게놈 바이오 엑스포 2022, 이게 24일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이것도 역시 24일까지. 그리고 KDI 정책 포럼 청년층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 소멸 대응 방향. 이건 이제 무조건 스마트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증시 일정은 KB 스펙 22호 신규 상장일이고, 이노룰스가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선바이오가 역시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또 23일까지 열리네요. 미국에서는 코스트코, 팩트셋, 엑센추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때문에 온 신경이 다 거기 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도 뭐 다른 경제 이슈에는 집중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한 주였고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오늘 저녁에 그걸 들으면서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